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그 문제집은 242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242페이지 여기 60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예.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2회차하고 오늘 3회차 중요지문 정리 이걸 지난 시간에 안 했었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요지문 정리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받으신 거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보면서 한번 같이 또 중요 질문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글씨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작아가지고 글씨가.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안 보시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및 양도세에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과세대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만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두 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데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 소유 재산인데 내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구별하시고요. 이혼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 이축권은 올해 추가가 되는데 반드시 이축권은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이 대상이 되는 거지.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요거 양도세 대상이냐 아니냐 나올 때 이축권은 반드시 올해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요거 이제 포인트고, 다만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뭐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형식적 이전이죠.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근데 양도 담보 계약 체결한 후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가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환원, 소유권 환원이요. 자,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현재기에. 그러면 처분권 채권자로 갔던 거 다시 돌아오죠? 예? 자, 그럴 때 이 처분권 관념적으로 갔던 거 다시 돌아오니까 요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잘 보셔야 돼요.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해당 자산의 소유권 환원이요. 요거 채권자 채무자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요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로 본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서 담보 사유 소멸로 돈을 갚으니까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소유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보유한 중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과 감가상각비를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 이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과 감가상각비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감가상각비는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이든 소송 화해비용이든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 안 되고 이번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시면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1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 주택이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6에서 42%가 다 적용돼요. 자, 그런데 이 기본 세율에다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10% 할증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과 1개의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일 때는 몇 프로 할증하고 기본 세율에다가 20% 할증해가지고 26%에서 62%까지 7단계 초과 준세율과 또 주택이 1년 미만일 때는 40%잖아요. 자,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거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다른 애들은 양도세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한은 다 2개월이죠?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양돌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다 이런 식으로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만 양도세 예정 중에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 이거 꼭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증가돼서, 자, 면적이 종전보다 지적공사상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돈을 징수하겠죠? 자, 그렇잖아요. 돈을 받아야지. 자, 그래서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책 계산 시에,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이 조정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나중에 이 토지에 실제로 토지를 이렇게 해서 일로 줄고 일로 해서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양도 시에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8번째 보시니까 오늘 좀 많아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그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신주택을 취득, 그러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자,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한다는 거, 기간이 짧아졌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죠.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3년인데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내.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 그럴 때는 몇 년이요? 3년입니다. 둘 다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가 1년 내입니다. 자, 9번째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계 결정하는 경우에, 자, 뭐가 불분명한지 항상 잘 보셔야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양도가액을 취계할 때는 매, 감, 기고, 자, 이렇게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매, 감, 환, 기를 순차로 정해서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매감환기고,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취계할 때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취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옛날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을 취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취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뒤바꿔서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요.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지방세 기본법, 자, 규정에 따라 법정 신고일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니까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30% 감면해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든 수성신고든 신고에 관한 거니까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감면해줘요? 다 까먹었구만. 자, 다시 여러분, 기한 후 신고 조세 총론에 배웠잖아요. 자, 조세 총론 잘 모르신 분은 나중에 또 할 거고, 우리 기한 후 신고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다.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줍니까? 50% 감면.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올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기한을 신고하면 몇 프로? 20% 감면해주고, 50, 30, 20% 감면해줍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근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수정신고가 이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뭐 9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또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내 10% 감면까지 쫙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했는데. 자, 또 봅니다. 12번째,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고의소 한 장당 세기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재산세, 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애들,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특이하게도 소액징수면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하는 거고, 이런 거.
자, 13번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요 국세기본법 47조 1항 요게 1호 2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게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요거는 그 납부불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가산됐죠. 그 납부지연 가산세일 때는 자 법정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니까 법정 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요거 납세무 성립 시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이런 것들. 취득세 봅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등의 그 비율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분이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합니다. 자, 뭐 80, 60, 70%. 그럼 60에서 70%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 최고 비율보다 증가했을 때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세대 3주택까지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1%부터 3%까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1세대 4주택부터는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몇 프로 세율 적용돼? 4%. 일반 건축물처럼. 자,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관해서 계속 질문한 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 우리 시험범위하고는 거의 관계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지방세에서 취득세 세율 중에서 취득세 세율도 대부분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거나 그럴 건데 이제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무상으로 상속 증여 등 상속은 상산 8이고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무독립 8위로 있죠.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을 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우리 같은 개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똑같이 있어요. 이제 그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우리 개인이 증여받으면 무독립 8위로 3.5%인데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주택을 만약에 그 증여받은 것이 1세대 2주택자가 증여받았다, 3주택자가 증여받았다. 요럴 때는 이제 취득세 세율을 뭐 8% 또는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올릴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요 세율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양도세 이제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자식이나 자기 부인한테 이제 편법 증여하는 건 요걸 막겠다고 해서 요 규정은 아마 이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아직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법안이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암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법률안 조문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개정 만약에 국회 통과하고 이게 시행이 우리 시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반드시 그거는 강의 때 계속 얘기해드리고 또 문제로도 내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월 달에 그다음에 또 여러분 또 자료도 제가 해커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제 다음 카페라든가 거기 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뭐 개정 내용 같은 거 막 보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다가 지금 기존의 내용하고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일이 없이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나중에 시험에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여튼 요거 1세 4주택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하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취득세에서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 납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경 내토를 취득했을 때. 또 임시행장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중과 기준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은 뭐하고? 비과세하는데 1년 초과자금이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이거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취득세 세율을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요. 등록면허세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경우 신고무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면 그냥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한 거로 보니까 의지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정답주문으로.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도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증강가액의 간주 취득이니까 증강가액이고 세율은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근데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하고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세금 계산을 비교합니다. 재산세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 대상자는 재산세 납부할 세 얼마 올해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에 해당하며 납부할 세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자, 그래서 올해 재산세 500에서 분할 납부 기준금액 250 바뀐 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요.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랬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를 납세 고유세 기준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 1일 1십만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원가산세로 부과한다. 초과환급이 없는다는 전제하에서 자 올해 종부세는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깔고 3% 깔고 이 100분의 3 납부지원가산세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건데 요거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만 3% 적용됩니다. 그리고 1일 1십만 분의 25 0.02%로 납부지원가산세 요거 합한 금액이 납부지원가산세라는 거.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보견별 공제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된다? 70% 범위 내에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연령별 보견별 세액공제 주는 거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든가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너무 많이 하면 또 저기 하니까 지루하니까 242페이지 문제집 242페이지입니다. 60번 문제인데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올여름은 뭐 하여튼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마가 어느 때는 비도 안 오는 장마, 마른 장마 그래서 비도 안 오고 지나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2020년은 하여튼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42페이지 60번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심 요약은 다 포인트 다 봤어요. 핵심 요약은 앞에서 봤고요.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가필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할 때 필요경비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는 건데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질 취득가액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이게 이제 기타 필요경비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취득가액은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는 거고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그러면 매가 만기를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취득가액을 실질 주간가액을 적용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고, 이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요, 그죠? 이중지방지원칙상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신설된 규정인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으니까 알아둡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포함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이자 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아까 1번 지문에서. 4번입니다. 상속 및 증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 순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시가 순액,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그래서 지방세에서 시가 순액, 국세에서 시가 순액 우측하면 일단 무조건 틀린 건데, 여기 어떤 거냐면 4번 지문 이런 거예요. 상속 증여받았어요. 이걸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해요. 그럼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하는 가액인데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거로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자, 공짜로 받았으니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빵원이잖아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하냐? 옛날에 상속 받았을 때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그 현재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요. 예. 자,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거로 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참고적으로 원칙 시가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서 기준 시가로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원칙은 시가로 해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또는 공매 경매가 있었다 그럼 공매 경락가액 수용의 경우는 보상금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가로 보는데 감정 평가 기간에 감정 평가액이 평균액이 있으면 그런 거 뭐 이런 거로 하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냥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시가 순액을 바꿔서 틀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중요해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인데 이거 시험에서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양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등기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세법은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시점도 바꾸기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4번 지문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지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이자산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옛날에 냈던 상속세 증여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예외가 있어요.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포함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자기가 틀렸다고 두 번 손 흔들었어요. 먼저 시가 순액 틀렸고 그 다음에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고요. 5번입니다. 취득에 관한 쟁승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상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그 금액을 취득해서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왜요? 이중공제방전칙상. 자, 그래서 이렇게 4번이 정답입니다. 61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이 뭐 기출됐던 거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상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세무 대리 비용, 이 신고 작성 비용 포함하죠? 양도비용에. 2번 납부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란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지출한 비용, 자,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런 거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고 들어간 비용 포함하고. 4번이요.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승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요번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자, 그래서 이번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번에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제외합니다. 취득한 후에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이런 소송 합의용도 포함하지만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자, 4번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중공제 방지원칙 확인하시고요. 62번 문제 28회 때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수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또 나왔네요. 이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28회 때 1번 답은 1번이 이제 확실했어요. 너무 뒤로 또 갔으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1번 확실하고. 2번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래요? 아니지. 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외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수치 보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돼 있어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계좌이체 같은 것에 의해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안 되니까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고요. 3번이요. 소득세법 중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액으로 하는 경우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감가상각비는 특이하게도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로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여러분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만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 완입강 비용, 요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요. 4번 받고 5번입니다.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63번 문제 별표 시험입니다. 오늘 제가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계속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는 작년에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63번 별표 시하시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책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은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부한 옛날에 냈던 상속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재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아까도 나왔고 기출도 됐었잖아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번에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4번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요. 이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 자,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다만 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요. 4번 포함합니다. 5번 사업자가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재산의 보유기한 중 동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보유기한 동안에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해서 봐주셨고 2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요. 64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4번 문제는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뭐 저 2번은 반복되는 거고요. 5번 지문 잠깐 보시면 우리 그 작년에도 요거 이제 이렇게 보세요. 5번 지문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슬쩍 강의를 한 2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답 지문 나왔었는데 5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기준시가요. 양도일까지 우리 분양권 같은 거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준시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것은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니고 못 봐서 틀렸냐면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에요. 프리미엄 합한 금액. 분양권이나 자 이렇게 당첨금 같은 것은 그때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거 거기다가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나왔었어요. 6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할 때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거하고 필요경비상공제 합한 금액하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우리가 취계해서 정할 때,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취계해서 매, 감, 환 이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그런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 371 요거 하고 끝나요.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을 특별히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그럴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자, 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이 환산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상공제 합계액보다 이게 더 크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법령이 돼 있죠. 그 말은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특별히 뭐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요. 매매사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그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65번 4번 정답이고요. 66번 문제 봅니다. 취득가액을 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371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을 때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 그래서 일본의 토지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니까 양도 당시 아니고요. 토지 기준시가는
뭐예요? 개별 공시가니까 그 3% 맞고, 지정 내 공동주택, 토지 건물. 자, 건물이니까 국세청장이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의 지정 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고, 여기에 몇 프로? 3%.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예요? 7%.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고,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3%. 일단 무조건 틀렸죠? 양도 당시 아니고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자, 등기된 것은 3%인데 미등기는 몇 프로? 1천분의 3. 0.3%, 1천분의 3이어야 됩니다. 1천분의 3, 즉 0.3%여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토지, 건물 같으면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공제율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죠? 0.3%. 1천분의 3만 인정하고. 자,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미등기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몇 프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고, 나머지 애들 아파트, 항공권, 상권, 입주권 등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고요? 1%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낳았다.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3, 7, 1.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3, 7, 1 이렇게 해서 높이로 열라고 그랬습니다.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이렇게. 자, 됐습니다. 67번 문제 한번 보니까요, 30회 작년 문제입니다. 자,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작년 30회 문제는 진짜 안 나오던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기준시가에 관한 자세한 결정 내용은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때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는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기준시가 결정 어떻게 되는지 자, 시험에 나왔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강의를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것을 꼭 강의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과세 도입된 이후로 지금 2007년도 이후에 해가지고 이게 독립한 문제로 기준시가 관련한 내용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 나왔단 말이죠. 한 십몇 년 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시가 산정 어떻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가볍게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돼요. 이제 또 뭐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올 거니까. 1번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데,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예요. 근데 국세청장이 만약에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면 그런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배율이 3배 올랐다, 땅값이 전반적으로 3배 이렇게 곱한 이런 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번이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가 한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올해까지 산정고시 안 됐어? 직전 연도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여기 이제 좀 낯설 건데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을 실행을 위해서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가보다 낮아요. 그럴 때는 그 차액을 개별 공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번 눈에 켜두시고요. 4번입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 2번 이렇게 요거만 제가 기준시가 산정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하지 않고 요거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거 작년에 정답처럼 나오긴 나왔어요.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뭐 프리미엄 합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프리미엄 합한 금액 여기 안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5번에 보시면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사항 등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 건물에 대해, 여기가 포인트예요.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원래요, 건물은요, 상가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와 상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기준시가를 산정해요. 그런데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오피스텔인 상업용 건물, 지정지역 내에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건물과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한다? 일괄하에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괄하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상가는 건물과 토지 기준가를 따로따로 산정하는데 지정지역리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만 이렇게 일괄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한 것은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한번 알고 가시면 되고요. 68번 문제는 뭐 1번 지문만 한번 보시면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하기 소요된 수익적 지출에 이걸 예를 뭘 들어드렸어요?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이거 방수비용, 도장비용, 도배장판 비용 이런 거 예 들었잖아요. 수익적 지출액은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69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이게 산수 문제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있다. 기준시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항상 양도세 계산은 뭐를 적용해서 계산합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70번 문제. 70번 문제는 제가 뭐 기출문제 특강도 그렇고 뭐 하면서 그렇고 여러 번 풀어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회 때 70번 문제요.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2014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020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취득과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딱 눈치를 채야죠. 양도가액 뭐하고? 매감기. 취득가액은 뭐하고? 매감한기. 적용해야 한다는 걸 눈치를 채시고, 두 번째,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 매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야죠.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거. 기준시가 1억이고요.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있네요. 자, 3억 원이고요. 그럼 이걸 적용해야 되고, 감정가액 없고 기준시가 2억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1억 4천이고 양도비 지출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입니다. 자, 이게 이제 1억 6천이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양도가액은 불분명한데 매감기를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네요. 얼마요? 3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매감한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뭘 적용해야 돼? 환산 취득가액이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 곱하는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원. 자, 그 다음에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이제 없으니까 매매 사례가액이 3억 원.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가 1억. 3억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 얼마예요?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은 계산해 보나 많아요. 숫자가 작아요. 이거는 1억 5천 얼마예요? 해봤자 취득 당시 기준가 1억 하면 3%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가 작아요. 1억 5천 얼마예요? 자, 그럴 때 바로 비교해 봐요. 환산 취득가액하고. 그러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얼마예요? 1억 6천. 자, 어떤 게 더 커요? 이거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큰 거를 필요경비로 선택해야지. 그래서 3억에서 필요경비 1억 6천 빼니까 양도책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1억 4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포인트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해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해 매감한기. 근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공제 합계액과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큰 걸 선택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시고요.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포인트를 익혀두시고요. 자, 이 핵심을 247페이지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연습해 보는 거예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알 수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추계해서 정해야 되겠죠? 매감한.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 직접 비용이 4억 원이에요. 등기된 토지이고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예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실거래가액이 6억입니다.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6억이고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뭘 적용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이요. 자, 환산취득가액 구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이요. 요거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6억. 양도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4억. 취득당시 기준가 얼마예요? 2억. 4분의 2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6억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이고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3억이에요. 근데 3억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3억 얼마예요? 그러면 자본적 주식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4억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이거?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뭘 적용해야 돼? 6억에서 필요경비 4억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2억.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 72번 문제는 28회 때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욕 나오고 그랬던 문제인데, 이거 문제 하면서 28회 시험하고 사례 문제가 28회 때 하고 29회 때는 사례 문제가 쉬웠어요. 그냥 취득세에서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거였는데, 이론만 알면 플러스 더하기 해서 이렇게 맞추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시간 내 1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28회 시험하고 30회 시험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사례가. 그래서 사례 문제가 어려웠는데, 자, 7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가요, 국내 소재 자산을 국내 소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 중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양도가액이 자 보니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뭐를 눈치채야 되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갖춘 주택인데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이면 항상 뭘 떠올려요?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고가주택이니까 과세긴 한데, 자, 기준시가가 5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일자 2020년 3월 2일이고 양도일이 취득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매가만기 추계 정한다는 거. 기준시가 3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2월 4일 날 취득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세 1택을 양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 비용은 1,700만 원이고 주어진 자료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문제에서요. 자, 이 문제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이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시에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 전체 이 자산에 대한 그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인데, 그럴 때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 10억 분의 양도가액 10억 마이너스 9니까 요거 1이죠? 그래서 10분의 1인데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10억.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대요. 근데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뭘 적용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이요.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보세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환산취득가액이요.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10억.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 취득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3억 5천이요.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2고, 자 3억 5천에 2를 곱하니까 3억 5천에 2 곱하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예요? 7억이 됩니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 7억 얼마예요? 기타 필요경비는 숫자가 작으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반드시 요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 이게 더 크면 이거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예요? 1,700만 원? 에게 그러면 무조건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이제 환산 취득가액 7억에다가 기타 필요경비, 자 우리가 필요경비상 공제액도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지금 1세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3억 5천. 요거의 3%예요. 그러면 3억 5천에 3%니까 3, 5, 15, 3, 3, 9 얼마입니까? 1,050만 원이야. 1,050만 원. 자 그러면 7억 필요경비는 이제 나왔네요. 양도가액 10억에서 자 7억 얼마예요? 7억 기타 필요경비 1,050만 원을 빼요. 7억 1,050만 원을 빼. 10억에서 7억 1,050만 원을 빼니까 이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 2억 얼마? 8,95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거의 10분의 1이니까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율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2억 8,950만 원에 자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895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논점을 그 마음 급한 상태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논점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비과세율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 이렇게 한 분에서 구한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 10억이면 얘 뭐라고요? 고가주택이라는 거 눈치채시고 그 다음에 전체 양도차익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양도액하고 비교해서 이거로 이제 큰 거로 한다는 거.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논점들을 이렇게 몇 개 논점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28회 때 인천의 한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그 합격자 모임에서 요 문제 맞췄다고 저한테 자랑했어요. 근데 4, 5분 걸려가지고 이 문제 맞췄는데 막 풀다가 이 문제 버릴까 하다가도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 끝까지 풀었대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답은 고르고 딱 골라놓고 이제 딱 계산이 떨어지니까 답은 골라놓고 다른 문제 넘어갔는데 이 여기서 4, 5분 잡아먹는 바람에 시간 없어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막 마음 쫄리면서 풀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빨리 버리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답 문제 다 풀었어. 근데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어. 그럴 때는 풀어야지 뭐. 남는 시간 뭐 하고 있어? 이거 풀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는 제껴놓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똘똘한 애들 막 손만 잡아주면 벌떡 답 이러고 그냥 일어서는 애들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나중에 버려놨다가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될 때 시간이 되면 그냥 풀어주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수강생 자 왜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 했냐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있잖아요. 자랑하려고요. 교수님 저 세법 다 맞았어요. 그 한마디 하려고 그냥 5기로 풀었다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만점 맞을 필요 없어요. 만점 맞으면 좋지만 그래서 가끔씩 만점 맞아가지고 해마다 작년에 막 그렇게 막 저 안 나오던 부분에서 뭐 세 문제씩 나오고 좀 어렵고 그랬어도 어떻든 간에 만점 맞는 사람들은 만점 맞으셔요. 그래가지고 다 맞아가지고 세법 저한테 자랑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기꺼이 제가 그 자랑을 받아주고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또 진짜 그런 분들 중에 몇몇은 인구의 회자 되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꼭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점 맞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왜냐면 이 중개사 시험 보면 어떤 분들 중에요 딱점으로 합격해가지고 그냥 진짜 딱점으로 합격하셔가지고 한 문제 남게 합격하거나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막 한숨을 돌리고 막 이렇게 또 그 가답안에서는 떨어졌었는데 가답안 발표에 의하면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졌어. 한두 문제 부족해서. 근데 나중에 정답안 나올 때 모두 정답 처리하거나 복수응답 처리해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구제를 받아가 딱점으로 합격하는 분들 막 해마다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한두 문제 차로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겨우 합격하거나 겨우 떨어지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평균 막 70점 이상, 막 80점 이렇게 맞고 합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겠죠? 너무 점수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뭐 그건 뒷일이고. 자 어떻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그런 거고요. 7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9회 때 자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29회 시험인데요. 시간이 뭐 돼버렸네. 잠깐 그러면요. 작년 30회 문제도 부담부 중에 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부담부 중에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논점들 한번 강의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248페이지 73번 문제부터 해서 양도세 계산 구조 중요하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